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윤석열 후보 GTX 대선 공약, 주요 내용과 실현 가능성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가 작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광역철도 계획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크게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것과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골자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광역철도 노선 관련 공약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의 GTX 대선 공약,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지난 1월 7일이었죠. 윤석열 후보가 출근 시간에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출근하면서 일명 지옥철을 경험한 후에 나온 공약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출퇴근 고통을 덜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수도권 전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계획된 3개의 GTX 노선으로는 수도권 전체가 30분 출퇴근이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노선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수혜지역 위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 도심 가까이에 살아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구도 분산시키고 집값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공약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기존 노선의 연장입니다. 2022년 1월 현재 확정된 GTX 노선은 ABC 노선이 있는데요. GTX-C 노선은 기존 수원에서 덕정까지 노선 중에서 각각 평택과 동두천 연장 이슈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면 지자체 요구와 상관없이 아예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겠지만 중심지와 거리 조건이 개정되면서 법률상으로는 연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 후보가 직접 공약으로 언급하면서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역시 법률 개정으로 힘을 얻고 있는데요. 춘천을 직접 공약으로 언급한 이유는 GTX 개발 계획이 수도권에만 집중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봅니다. 춘천 연장 역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공약으로 언급한 이상 당선 여부에 따라서 현실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공약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존에 계획된 노선에 더해서 새로운 3개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언급된 노선은 일명 김용선으로 확정됐던 GTX-D 노선을 다시 강남으로 직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표적인 3기 신도시인 계양과 교산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광역철도가 없었던 김포 검단을 비롯해서 예정된 3기 신도시인 계양과 교산에서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강남과 가산 디지털 단지와 연결을 한다는 점에서 계획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노선에 대해서는 왜 이 노선을 제안을 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노선 자체가 주요 일자리 밀집 지역으로 직결되지도 않고 노선 기점으로 계획되어 있는 계양 신도시나 구리, 다산 신도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미 충분한 서울 직결 노선이 있거나 계획 중이기 때문입니다. 실현 가능성도 문제지만 과연 효율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F 노선은 수도권 외곽을 도는 순환 노선인데요. 노선 자체가 서울 중심지로 직결되진 않지만 순환 노선인 만큼 수도권 외곽 지역의 환승 효율을 높여서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공약으로 언급된 노선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물론 노선을 하나씩 살펴보면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과연 이 노선들이 현실성이 있을지가 되겠죠. 이제부터는 과연 이 노선들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약에 언급된 노선들을 하나씩 살펴드렸는데 노선 자체를 보면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문제는 언급된 노선의 상당 부분이 이미 운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노선과 겹친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노선은 오직 GTX 노선만 표시를 한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미 운행 중이거나 계획된 노선까지 더하면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 선로를 공유하면 예산을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만큼 속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속도를 높이려면 불필요하게 중복된 선로 개설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 많은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느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노선은 인천시에서 처음 제안했던 GTX-D 노선인데요. 이 노선이 무산됐던 이유 기억하시나요? 바로 10조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노선을 다시 계획하고 계획된 노선이 3개나 되는 만큼 과연 이 모든 예산이 집행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사업기간입니다. 공약에서 언급된 모든 노선들이 실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마다 발표하는 계획이고
2021년에 4차 계획이 발표된 것을 감안하면 계획에 포함되는 것만 2026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타 신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타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개통이 아니라 계획이 확정되는 데까지만 앞으로 10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GTX 노선 신설 공약은 취지 자체는 좋으나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필요한 개발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성과 파급 효과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